리포트. 네, 안녕하세요. 동포원 주간 동포 리포트의 양효걸 기자입니다. 네, MBC 염기현입니다. 네. 네, 오늘이 벌써 1월 14일입니다. 네.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해가 바뀐다 만다 했는데 1월이 꺾였어요, 이제. 2월이 아직 안 꺾였다. 하지만 거의 절반에 근접을 했습니다. 오늘이 혹시 근데 무슨 날인지는 아십니까? 오늘은 주간 동포 리포트 하는 날이죠. 보통 우리가 2월 14일은 다 알죠. 발렌타인데이, 네. 발렌타인데이. 근데 1월 14일은 다이어리 데이라고 해요. 다이어리 데이. 네, 일기장 혹시 새해 사셨어요? 안 샀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매일 일기를 쓰는데 저는 이제 종이에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새해 항상 이렇게 또 일기 다짐해보면서도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어제도 쓰셨어요? 어제도 썼습니다. 뭐라고 쓰셨습니까? 어제 안경을 구입했다. 안경을 구입했다. 새로 안경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네. 뭐 주간 동포 리포트 뭐 잘하겠다 이런 얘기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런 건 아니고. 네. 자, 올해도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길 좀 바라면서 네, 특히 주간 동포 리포트 시청률도 조회수도 팍팍 오르기를 좀 기원하면서 네. 오늘 1월 14일 주간 동포 리포트 시작합니다. 네. 네, 세계 각국의 핫한 소식들 모아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헤드라인 5인데요. 네, 첫 오늘 소식. 힘찬 소식부터 이제 시작을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바로 이거죠. 네, 한국 코스피 사상 최고치 아시아 증시 랠리. 네, 뭐 요즘 뭐 코스피 다들 한 번씩 들여다 보셨을 테지만 다시 네. 한번 차트 보여드리면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치솟고 가파릅니다.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저점 대비 9개월 만에 2배가 된 이제 코스피 지수인데요. 네, 진짜 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뭐 정부가 제시한 5천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코스피뿐 아니라 아시아 주요 증시, 미국 증시도 잇따라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좀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AI 산업에 대한 전망. 그 중에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한국과 대만, 특히 이제 또 일본에서도 일부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이제 예상이 퍼지면서 이제 아시아 랠리를 이제 견인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높게 치솟고 있지만 이 이면을 좀 뜯어보면 사실은 반도체의 거대 두 기업 여기가 좀 강하게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도 그렇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저희도 소식을 좀 전해드렸었죠. CES라고 하는 이제 세계 최대 IT 박람회에서 한국 기업들의 어떤 이제 그 모델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기대를 더 높였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세상에 또 영원한 건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특히 증시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자산으로 또 볼 수가 있거든요. 또 급히 오른 만큼 또 낙폭도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있는 이른바 B2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는 기사들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개인의 역량 범위 내에서 좀 적절한 투자 계획 세우는 건 반드시 중요하다. 네. 다시 한번 강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좋은 소식입니다. OECD 공식 교육과정에 대한민국 ODA가 채택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은 ODA라고 하면은 잘 또 생소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네네. 이게 이제 공적 원조 사업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고 공적으로 원조를 하는 이제 사업을, 국제 원조 사업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한국은 이 ODA 사업에서 굉장히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예전에는 저희가 ODA의 주요 대상국이 됐었는데, ODA 받던 나라가 그렇죠. 그런데 경제 성장을 거쳐서 이제는 이제 공여국이 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이미지들이 이제 우리나라 코이카가 이제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모습인데 네. 쉽게 말하면 이제 OECD가 우리의 사례를 일종의 모범 사례로 삼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한국 국제 협력단이죠. 이제 코이카가 주로 펼치는 해외 원조 사업들의 모델이 이제 세계 OECD의 많은 국가들한테 이제 귀감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교육 자료에도 공식적으로 등장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실은 ODA에 앞서서 이제 개발하기나 이런 쪽에서도 사실 한국은 중요한 케이스였어요. 맞습니다. 이게 짧은 시간에,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고도 성장을 이룬 거고, 특히 이제 해외에 많은 또 원조를 바탕으로 해서 그 국내에서 또 산업을 일으켜서 성공적으로 경제 성장을 한 모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두고 야, 한국 좀 봐라,
저렇게 빨리 성장하지 않니? 좀 본받자 이랬던 움직임이 이제는 한국이 다른 나라들 도와주는 것 좀 봐라. 네. 저런 식으로 또 ODA도 잘한다. 이렇게 지금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럼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소식은 이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죠. 이민 정책 전면 손질, 비자 수수료와 골드카드까지. 이런 소식입니다. 사실은 지난 시간 앞서 저도 한 차례 이제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다. 뭐 이런 흐름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네네. 이게 새해 들어서 점점 두드러지는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해외에서 미국에 일을 하거나 이민을 오려는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들을 바꾸고 있다라는 이제 소식인데요. 지금 크게 이제 5대 정책들을 저희가 이제 도표로 좀 표시를 해봤는데요. 네네. 우선은 이제 취업 비자도 굉장히 이제 따기가 쉽지 않아진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시민권자가 아닌 분들에 대한 안면 인식, 아무래도 이런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좀 강화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SNS까지 다 보겠다. 네네. 지금 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관된 흐름입니다. 네. 이거 자체가.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앞에 왼쪽부터 앞에 세 개는 이제 들어오는 어떤 그 유입 이민자들에 대한 필터를 훨씬 관리감도 더 강화, 뭐 이런 강화하겠다는 거겠죠? 거고 네. 반면에 요 네 번째 이제 금색으로 반짝반짝하는 항목 뭡니까? 골드카드. 네, 100만 달러를 내면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이 있어서 미국에 투자하면 또 영주권을 주겠다. 반대의 움직임도 같이 있는 거죠. 네, 뭐 어쨌든 지금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미국 우선주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H-1B 그 비자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 취업 비자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청하는데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요. 이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이게 바늘구멍을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자조 섞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시민권 시험도 문제 수가 2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기존에는 뭐 지리라든지 어떤 미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있었다면 이제는 정부 구조나 헌법처럼 미국의 어떤 가치 한마디로 어떤 너의 주의가 뭐냐, 주의 사상이 뭐냐 이런 것도 같이 좀 묻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제 과거에도 이제 기회의 땅, 뭐 아메리칸 드림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맨주먹으로 가서 성실성 하나로 가지고 성공한다는 이런 신화도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 그런 신화를 일으키기가 좀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국이 이제 단속 과정에서 총격이 네. 일어나서 네. 또 사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네. 있었는데 어떤 이런 움직임이 실제 현장에서도 외국인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들조차 좀 체감하고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향후에 좀 어떻게 움직임이 일어날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어떤 재외동포 분들도 사실 이렇게 좀 그 외부 인원이라고 이렇게 보는 시선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좀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준비를 잘 하셔서 어떤 이런데 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동포원 채널 오셔서 네. 정보도 얻어가시고 또 궁금한 거나 도움 필요한 것들 댓글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또 강하게 또 방송을 통해서 네. 알려드립니다. 강하게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알려만 드려요. 해결은 못 해드려. 네네. 알리면 해결사가 있다. 네네. 제2동포청과 또 우리 외교 당국이 또 잘 이런 거 보호하라고 또 있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다 네네. 지키고 있으니까 네. 저희가 열심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소식 가보죠. 네. 네. 한국 방문 중국, 인도, 동남아 단체 관광객 비자 수수료 면제 6월까지 이제 연장된다는 소식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관광업 사실 이거는 제가 속담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지금 사실 물 들어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이제 한국도 상당히 국제적으로 위상이 달라졌죠. 특히 이제 한국에 관광 오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사실은 K-팝 데몬 헌터스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이 지금 루브르 대형 박물관 또 어디죠? 저기 바티칸 박물관 이에 이어서 우리가 4위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 저는 잘 믿겨지지는 않습니다. 네. 믿겨지지 않는데 네. 굉장히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이제 그때 뭐 사유의 방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는 이제 후기들도 많이 이제 나오는데요. 네. 이게 중국, 인도, 동남아 6개국의 단체 관광객 대상으로 다시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가 연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 이미 많이 오는 분들 더 오세요 하는 것도 있고요. 네네. 근데 우리 내부의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외화벌이 절실한 상황이죠. 네네. 그리고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 또 부동산이나 양극화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산적한 문제예요. 그렇다 맞습니다. 보니까 인구 감소 지역을 여행할 경우에는 뭐 일부 환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고부가가치나 혹은 이제 다양한 서울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으로의 관광도 이렇게 독려하는 여러 정책들이 지금 함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줄어드는 이제 지역의 어떤 이제 사람 유동 인구들을 어떻게 보면 관광객으로 조금 이제 보강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분명히. 네, 그리고 미식 관광 사업이라고 해서 치킨 벨트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치킨 벨트. 이건 남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치킨 벨트는 이제 국내 소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네, 네. 또 해외에서도 이제 아예 이제 고유 명사로 치맥이라고 해서 네. 굉장히 이제 한국의 치킨들도 많이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치킨 최고로 많이 드신 게 몇 마리까지 혼자 네, 드셔보셨어요? 그건 아주 오래전입니다. 네. 네. 그래서 몇 마리까지? 4마리까지는. 네 마리까지는 혼자. 네. 네. 4마리까지는 혼자였습니다. 저기 아무래도 개인적인 요새, 이름입니다, 이건. 네. 요새 그 양계 농가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 또 치킨 하시는 분들 네. 보고 영상 편지 하나 보내주세요. 네. 치킨이 상당히 좀, 국민 어떤 이제 먹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치킨 소비가 많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내, 양계장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을 위해서 치킨 많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동포원 채널에서도 적절치 않은 것 같긴 한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네. 또 방송을 통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이죠. 네, 마지막 마지막 소식. 소식. 빨리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아요. 바로 이겁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 한한령도 해제될까? 네, 이거는 사실은 이제 뉴스 통해서 이제 시진핑 주석과 이 장면 많이 회자됐습니다. 네. 이 장면. 셀카. 네, 그래서 이게 샤오미에서 나온 폰인데 한국 디스플레이가 사용된 폰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뭐 양국 경제 협력의 상징처럼 이제 사실은 지난 에이펙 때 시진핑 주석이 선물로 주고 간 건데 이걸 다시 들고 갔어요. 그죠? 네. 한중일 뭐 미국 또 관계가 서로 뭐 얼었다 녹았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그동안 이제 한중 관계가 아주 썩 좋지만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해빙 무드가 이번 이제 국빈 방문을 통해서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번 국빈 방문의 루트를 보면은 이제 베이징 거쳐서 상하이까지 이게 쭉 둘러보고 이제 오시는 일정이었는데 사실은 이번 회담으로 한한령이 딱 해제됐다 이건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시진핑 주석이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또 그런 고사를 통해서 또 선문답하는 그런 또 이 문화가 있잖아요. 네. 과일은 익으면 알아서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아직은 조금 더 설익었다. 뭐 이런 느낌도 있지만 반면으로는 반대로 해석하면은 또 이제 곧 또 익으면 떨어진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석자 얼음이 뭐 한꺼번에 녹겠나?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한한령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해빙 모드에 따라서 해제되는 쪽으로 간다면 특히 이제 한국의 어떤 관광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단 미디어 특히 이제 영화라든지 컨텐츠 산업에 훈풍이 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결국은 우리나라 주가 개선으로도 이어진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네. 실제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기사 헤드라인들 보면은 다들 이제 어떤 식품이라든지 특히 뷰티 쪽이 많이 위축이 됐었어요. 이제 맞습니다. 그런 뷰티 산업 또 사실은 저희가 또 종사하고 있는 컨텐츠 산업 또한 콘텐츠 산업. 포함해서 네. 중국 시장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경제 협력 또 한번 모색해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래서 좀 바로 또 다음 인터뷰 때 관련 또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죠. 네, 지구 반대편 라이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한중 정상회담과 이 비즈니스 포럼에 대한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직접 현지 좀 연결해서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중 비즈니스 포럼 관련 소식 현지의 생생한 목소리 듣기 위해서 바로 지구 반대편 라이브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지구 반대편에서 활약하는 재외동포 분들 또 관련된 분들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 기업의 든든한 연결고리가 된 분들이 재외 한인 경제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은 좀 할 얘기가 많은데 네네. 사실은 최근에 많은 세계적으로도 경제가 좀 불확실성도 커지고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또 시선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네. 세계 한인 무역협회 월드 옥타를 이끌고 계신 박종범 회장님 지금 나와 계십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세계 한인경제무역협회 올드옥타 회장 박종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세계 한인 무역협회 좀 어떻게 보면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짧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세계 한인무역협회였는데 작년에 저희가 세계 한인경제무역협회로
이름을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는 지난 1981년도에 설립된 순수 민간 경제단체로서 지금 현재 75개국 154개 도시의 지회를 가지고 있고 7천여 명의 정회원 모두가 각자 CEO, 대표, 사장들입니다. 7천여 명의 정회원과 3만 6천여 명의 준회원, 즉 차세대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750만 해외 순수 경제단체로서는 가장 큰 경제단체가 되겠습니다. 네, 회장님 되게 큰 조직을 이끌고 계신데 지금 사실 연결하신 데가 중국이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대통령 국빈 방중 일정에 맞춰서 한중 비즈니스 포럼도 열렸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참석하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포럼 뭐 성과나 분위기 좀 어땠는지 현장의 좀 의견 또 목소리 좀 전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 중국에 국빈 방문을 할 때 저 또한 경제사절단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이미 익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난 수년 동안 사실은 한국과 중국과의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해서 그러한 서로 양국 간의 경제, 문화 등 여러 가지 교류가 활발히 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는데요. 특히 이번에 경제사절단으로 참가를 해서 중국에 있는 그 기업들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확연하게 어떤 그 원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참 그 굉장히 활발하게 양국 간의 경제 협력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기존의 우리 한국과 중국과의 어떤 경제 교류의 스타일, 그러니까 중국은 하나의 그 제조 공장으로서 또 우리가 그냥 물건을 더 높은 기술의 제품들을 중국에다 공급한다는 그런 차원은 이미 넘어서고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훨씬 더 고부가가치적인 상황, AI를 비롯한 4차 산업, 최첨단 산업들에 있어서의 역할 분담을 하면서, 즉 어떤 그 수직적인 상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어떤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보완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동안 조금 한국, 중국 경제인들이 조금 소원했었다면 앞으로 좀 기회가 많이 생길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한국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도 중국에 진출할 만한 기회가 좀 열린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특히 한국의 그 벤처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중국 시장 진출에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누구나 익히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게 중국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리상으로도 그만 가깝기 때문에 뭐 물류, 그다음에 통신, 상호 간의 이 상호 방문을 통한 어떤 인적 교류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곳인데다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그 젊은 우리 청년 창업가들, 벤처들이 중국이 이루고자 하는 최첨단 산업의 부족한 부분들을 메꿀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많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 특히 잘 아시겠지만 11월 17일, 18일이 중국 심천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게 됩니다. 작년 경주에서 있었던 에이펙 정상회담에 이어지는 중국에서의 에이펙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저희도 바로 그 심천에서 저희 제30차 세계한인 경제인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저 또한 사전에 그 지역을 둘러보고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지금 저 또한
심천, 중국식 발음은 센젠이 되겠습니다. 센젠에 지금 출장을 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회장님. 예, 보면은 이제 중국 시장이 굉장히 앞으로 또 그 한국 재외동포 경제인들한테 또 기회가 열려 있는 걸로 또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특히 세계가 특히 뭐 고물가라든지 저성장에 굉장히 좀 투자 환경이 좀 얼어붙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어떤 경제인들이 중국뿐만 아니라 혹시 진출해야 될 만한 좋은 나라가 있다면, 산업군이 있다면 어떤 걸 좀 추천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발발한 지 4년째가 되어가고 있고, 특히 근래에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날로 강화가 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또 각 지역별로 크고 작은 분쟁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국 이기주의만이 강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플라이 체인의 즉 공급망의 갈라치기, 그리고 고물가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 세계 경제 여건이 아주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고물가뿐만 아니라 원자재 값의 상승, 그리고 주요 원자재 제대로 된 그 안정적인 확보, 이런 것들도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의 대기업들은 대기업대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 개척을 하는 데서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국내 시장이 포화되어 있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해외 시장 개척이야말로 절실한 게 현실인데, 그럼 어떻게 해외 시장을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거기에 여러 가지 해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해외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한인 경제인들이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출 시장 판로 개척의 파트너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면서 비즈니스를 개척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의 정보 교류를 비롯한 특히 우리 창업하는 스타트업이랄지 청년 기업가들이 해외 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넓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회장님 뭐 말씀 잘 들었고요. 아마 회장님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창업가들이나 또 경영자분들이 야, 나도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나도 어떻게 해야 좀 네트워킹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처음에 첫 발을 떼려면 내가 어디서부터 좀 컨택을 해야 되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 또 월드 옥타 비롯해서 좀 어느 쪽을 통해서 어떻게 좀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좀 실무적인 조언을 좀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외 이제 우리 한국의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는 조직이 여러 군데가 있죠. 잘 아시겠지만 코트라를 비롯해서 무역협회 등 여러 가지 경제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서 활동을 하는 조직이 세계 한인 경제 무역협회입니다.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 각 시장별로, 각 대륙별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막연하게 또 해외 진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이제 한국 기업들 그리고 재외동포 분들이 또 큰 도움을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한인의 어떤 경제인을 또 네트워크를 이끌고 계신 또 박종훈 회장님 말씀 오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외동포청 브리핑룸 시간이죠. 네. 이번에는 한국에 또 들어오시는 분들, 또 나가시는 분들, 네. 또 계신 분들, 네. 오실 분들, 모든 분들 다 해당되는 또 소식들 알차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네, 국내 귀환동포 정착 책임지는
귀한 동포 정착 지원과를 신설했다는 소식이죠. 네, 사실 올해 재외동포청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또 관련 조직도 정비한다. 뭐 이런 정책 예고가 있었는데 그 후속 조치들이 속속 이루어지는 것 네,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또 전해드렸었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 단계에서 이제 대책들이 나온 건데 귀한 동포 정착 지원과가 어떤 일을 좀 하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네. 보시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네. 우선은 국내 귀한 동포가 약 86만 명에 달하는데 사실은 그동안 전담부서가 없었다고 그래요. 네, 이걸 도맡아 하는 이제 지원부서가 그렇죠.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TF 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전담할 인력과 예산이 배정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네. 근데 그리고 귀한 동포분들도 어떤 나이나 어떻게 뭐 직업이나 이런 군에 따라서 되게 좀 차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맞춤 지원까지도 이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귀한 동포는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한국에서 좀 사시려고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우선 주거도 안정이 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같이 다 지원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외동포청 속간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귀한 동포의 지원을 강화하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런 지원 대책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지원 사업이나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적응을 위한 교육 이런 것들도 나올 텐데 이런 거 사실은 정보 알기 다 어렵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은 동포원을 켜시고 네. 주간 동포 리포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간 동포 리포트 바쁘시면 사실 동포청 브리핑룸만이라도 꼼꼼하게 아닙니다. 봐주신다면 다 보셔도 됩니다. 네, 다 보실 수 보십시오. 있습니다. 네. 그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조직 신설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이거에 이어서 바로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네. 바로 이거죠.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귀한 전부터 정착 준비 돕는다. 입국 전 교육 본격 추진입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귀농이나 귀촌을 할 때도 일단 내려가서 생각하자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네. 보통 이게 어떻게 합니까? 특히 이제 그 귀농을 하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죠. 또 계획부터 이제 짜고 주변에 이제 물어볼 만한 분이 있으면은 정보 수집도 하고 이렇게 이제 체험도 하고 하는데 알아봐야죠. 맞습니다. 이제 재동포 분들도 이제 귀환을 할 때 아무래도 낯선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시기 전부터 이제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재외동포청이 이제 지원 방안에 대해서 국제기구, 국제이주기구와 함께 이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회의 모습들 사진 저희가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네. 이번 회의는 이제 재외동포청의 김경협 청장님하고 국제이주기구 이성하 사무차장님이 또 만담을 갖고 직접 이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주 정책 같은 거 입안하실 때 좀 도움이 되는 자리였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 네. 이게 실제로 재외동포분들께 많은 혜택으로 이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좀 이주 때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를 잡는 그런 사전 단계를 좀 거쳤다고 하니까 네. 앞으로 계속 좀 네. 정책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협 재외동포 청장님이 직접 또 챙기신 업무기도 하고 특히 입국 전 사전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시범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또 그 정보는 어디서 얻습니까? 그 정보는 동포원 주간 동포 리포트에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런 귀환에 관한 정보도 있지만 교육 프로그램도 이번에 예산이 좀 있다. 바로 또 다음 소식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보면은 바로 도움이 되시는 소식들. 네. 바로 이거죠? 네. 고려인 청년들 모국에서 호텔 서비스 배우면서 취업 역량을 올린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내 정착하려면 일자리 문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는데 나 일할게요 한다고 바로 일이 되는 건 아닐 거예요. 네. 일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죠.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제 교육인데요. 1월 말일까지 국내외 고려인 청년 40명을 대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식 조리, 제과, 제빵 등 이제 호텔 서비스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좀 실시하는 거고요. 120시간 정도 또 실습을 하고 또 80시간 정도는 이제 온 오프라인 한국어 교육까지. 상당히 많은 또 예산이 투입됩니다. 네. 한국어 교육하고 한국어 또 복습하려면 어디 들어오면 됩니까? 이제 그만할까요? 뉴스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지금. 네, 그래서 주간 동포 리포트가 또 한국어로 네. 듣기 평가 공부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또 이게 호텔 서비스를 배운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또 배우는 건 아니죠. 네. 이제 한국의 문화를 또 체험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몸을 푸는 또 워밍업이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어떻게 일하면 좋을지, 어떻게 정착할지 여기까지는 꼭 필요한 것들이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사람이 빵만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 빵만으로 맞습니다. 살 수 있어요. 네, 또 빌드업이 또 어떤 있습니다. 문화의 힘이 또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문화 행사도 열렸어요. 네, 문화 한번 행사. 볼까요? 이 소식이죠. 네, 이미 또 열리긴 했는데 음악으로 하나 되는 밤 재외동포 아티스트 무료 공연이 성료했습니다. 네, 지난 13일 저녁 7시에 네. 서울 강서구 스카이 아톨에서 열렸는데요. 네. 사실은 이렇게 재외동포 분들, 피아니스트, 또 뮤지션들이 오셔서 재외동포 분들 중에 훌륭한 음악가만 모아도 음악회를 뭐 계속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하와이 형과 또 맞습니다. 감독님 모시고 음악 영화거든요. 거기도 네. 보면은 이제 재외동포 음악가들이 연주하면서 영화가 쭉 이어가는데 네. 사실 그런 뮤지션 분들 모시고 또 의미 있는 또 이런 문화 행사까지도 열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내 귀한 동포 어린이들로 구성된 광주 고려인 마을 어린이 합창단도 협연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합창을 좀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 번씩은 다 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총 이제 주간 동포청 브리핑론까지 살펴봤고요. 맞췄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죠.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여러 소식을 좀 전달 드렸지만 아마 저희가 일방적으로 전달해 드린 거 말고 또 궁금한 점들이 많을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런 것들은 또 Q&A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조사하고 정리해서 다음 동포 리포트 때 알려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공약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 제일 먼저 해주시는 분은 네. 저희가 코너를 하나를 없앤 한이 있더라도 네. Q&A를 집중적으로 한번 제가 네. 책임지고 한번 책임져 드리겠다. 아직 제작진과 조율이 안 됐지만 공약을 동포청 보도자를 하나 빼는 한이 있더라도 네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럼 안 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한 한이 있더라도 러닝 타임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날씨가 사실은 한국은 지금 굉장히 추워요. 네. 그래서 아마 좀 따뜻한 나라 있다 오시는 재외동포 분들은 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재외동포 분들이 전 지구 세계에 다 계시기 때문에 또 더운 날씨에 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더운 날씨는 더운 날씨대로 온열질환 조심하시고 네. 또 추운 날씨는 사실은 또 진짜 추운 데는 또 이 추위는 추위도 아닐 겁니다. 근데 따뜻하게 느껴지실 수도 저기 있어요. 어디 몽골 이런 데 계신 동포분들은 아이고 오늘 수영장 갈 만한 날씨네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네. 건강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일교차가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 어쨌든 어떤 날씨든 어디에 계시든 동포온 주간 동포 리포트 함께 해주시면 다양한 정보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포온 채널 주간 동포 리포트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